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자유의 날개를 펴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이곳에서 당신만의 힐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유의 날개를 펴라를 방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쿠팡이 지금 자체 조사로 발표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사건 초기부터 쿠팡은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에다가 조사를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 의뢰를 통해서 쿠팡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그 직원을 잡으려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직원을 잡아가지고 행위 자체를 자백받고 고객 정보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말에 따르면 유출자는 3,300만 개 고객 계정에 접근을 했는데 실제 접근한 거는 3,000개 정도고 저장된 정보에 공동 현관 번호는 2,609개 포함되어 있으며 결제, 로그인 정보, 개인 통관 번호는 접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중국인 범죄자가 쿠팡에다가 조사를 벌임에 있어서 자신이 썼던 노트북 관련된 기기들을요 모두 강에다가 투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특검이 크리스마스에 자체 조사 결과로 발표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 정권이 깜짝 놀라면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쿠팡이 또 한 번 나섰습니다. 쿠팡이 그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다. 그거 이 정권의 지시로서 우리가 중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관련돼 이 정권의 지시에 따라서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기기를 회수한 거다 라고 밝힌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 누구와 함께 지시를 내렸고 어떤 곳에서 쿠팡이 지시를 내렸냐? 바로 이 정권의 국정원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밝혔어요. 쿠팡이 12월 18일 촬영 정부 민간합동조사단 보고 자료라고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쿠팡의 조사는 자체조사가 아니다. 이 정권의 지시에 따라서 몇 주간에 걸쳐 이 정권과 매일 긴밀한 협력을 하며 조사를 했다라고 말했고 그걸 지금요 타임라인으로 밝혔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언제 이 정권이랑 뭐를 했는지 타임라인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밝힌 거예요. 12월 1일부터 이 정권이랑 미팅을 가졌고 9일날 이 정권 유출자 접촉 제안했으며 14일날 유출자를 접촉했고 관련돼 21일날은 이 정권의 지시로 그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사진까지 밝혔습니다. 중국인 피해자가 관련돼서 어떤 걸 벌였는지 이걸 공개를 했고요. 그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서 끌어올렸다는 잠수부 영상까지 쿠팡이 싹 다 공개한 거예요. 쿠팡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무엇을 발표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지금 이 정권은 난리버거지를 부립니다. 얄팍한 잔수로 매를 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쿠팡이 미국 등에 업고 한국 압박이 제일 괘씸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측근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이 글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쿠팡이 지금 로비를 잘해가지고 트럼프 측근들이 쿠팡이 편을 들어주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언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물 관련돼가지고 쿠팡이 밝혔지만 더 나아가 이 정권의 지시에 따라서 밝혔지만 증거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은 이 정권이나 쿠팡 간에 진실게임 양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쿠팡이 뭐라 그랬죠? 이재명 정권의 지시를 받고 중국인 유출자 자백받고 기기를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국정원이라고요. 이 중국인 직원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사람 중국인이고요. 관련돼 퇴사해서 한국 떠났고요. 지금 중국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도요. 한국에서 빼낸 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빼냈습니다. 그러면 쿠팡이 이 중국인 유출자를요. 쿠팡 자체적으로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이거 지금 경찰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정권의 국정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 이 정권의 국정원도 지시한 바 없지만 업무 협의는 진행했대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함께 잡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쿠팡이랑 이 정권이 이들의 주장에 따라 업무 협의로서 그 중국인 범죄자를요, 잡았다라는 겁니다. 경찰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이 중국인 범죄자를 이 정권의 국정원의 도움으로써 쿠팡이 잡았다고요.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데리고 와야지. 지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가지고 중국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중국인 범죄자와 관련돼서 이 정권의 국정원의 도움에 따라 쿠팡이 잡았으면요, 잡아와야지. 지금까지 이 정권은 이 내용을 숨겼다는, 지금 많은 언론들은 쿠팡의 자체 조사 관련돼서 그 내용과 이 정권과 진실게임을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국인 범죄자와 관련돼가지고 이 정권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이 정권의 국정원의 도움으로써 쿠팡이 가서 잡았고 관련된 물증을 가져와 이 정권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와야죠. 안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 잡아온 거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의 쉐쉐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국인이니까. 중국인을 한국으로 범죄자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중국의 협조는요, 결국 시진핑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3,370만 개 정보 유출이라고요. 근데 이걸 이재명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중국도 모르게 만약 이 쿠팡 관련돼가지고 이 중국인 범죄자와 관련돼 이 정권의 국정원이 특정을 해줬고 그걸 쿠팡이 움직였다면요, 과연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이 좋아할까요? 결국 이재명 쉐쉐 때문에 범죄자를 특정했고 그 범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관련돼 자백까지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쿠팡이랑 기업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중국인이 우리 자국민의 정보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 현지에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았는데, 잡았는데, 물증 갖고 왔는데 놓고 왔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래놓고 이 정권이 이와 관련돼서 쿠팡의 셀프 조사를 향해 얄팍한 잔수로 매를 번다고요? 오히려 얄팍한 잔수는 재미있게 쓰는 거 아닙니까? 매버는 건 지금 이 정권이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이 정권이 또다시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된 게 한두 건입니까?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KT 있었잖아요. 당장 이번 달에도 아시아나 임직원 1만 명 개인정보 털렸습니다. 어디? 중국 해커로부터. 그렇게 지금 중국 해커가 노리는 국가가 1위가 미국, 2위가 한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신, 정보 공공기관, 첨단기술, 미디어, 직접재산도 법률 분야까지 아주 전방위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 정권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털리는 게 더 넘어가서 아예 중국 이커머스에 저가로 거래까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정권의 국정원과 함께 쿠팡이 잡았고 관련된 기기를 회수를 했는데 기기만 가져오고 중국 범죄자는 데려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 쉐쉐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이 정권이 이와 관련돼 오히려 노발대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진짜 문제의 본질과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정권이 어떤 식으로 겉핥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권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 찾았잖아. 범죄자 잡았잖아. 근데 왜 안 데려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지금 이 정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쉐쉐 때문에 결국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 정권이 몰래 쿠팡과 중국인 범죄자를 잡았다. 근데 데려오진 않았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뭐라고 말합니까? 쿠팡이 미국 등에 없고 한국 압박이 제일 괘씸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실제 언론들은 쿠팡의
미국의 로비와 관련돼서 먹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목도를 내야 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물론 쿠팡의 로비로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들이 목소리 낼 수 있겠지만요. 지금 목소리 내는 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방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쿠팡 로비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에요.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 측근 1기 오브라인이 뭐라 말하냐?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 공격의 움직임,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의 더 넓은 규제 장벽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겟 삼아 노력 더해야 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이런 경고를 한 사람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이 발표를 직접 해서 한미 팩트시트,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었냐? 바로 미국 기업 차별 해소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주는 정보들을 미국 빅테크 기업한테 똑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 정권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이 뭐 했습니까? 그걸 안 지켰어요. 구글이랑 애플이 주세요라고 말해 이 정권이 계속 연기를 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 후속 협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일방 취소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국 디지털 규제 불만에 고위급 회의가 연기가 된 겁니다. 이 정권이 팩트시트 내용 안에 작성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지금 미국이 뭘 문제를 삼냐? 민주당과 이 정권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이재명의 대선 공약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했던 온라인 플랫폼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대 공룡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해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룡 기업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기업들 아니겠어요. 당장 국내 기업은 다음 카카오, 뭐 네이버, 미국 기업은요, 뭐 구글,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것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 정권이 모두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금 다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국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규제를 받게 될 거 미국이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미국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아예 미국 청문회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재명 정권이 온폴법을 실제 강행하게 되면은 미국에 무려 700조 원 손실이 예상된다. 라고요. 아예 미 하원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피켓을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친숙한 미국 기업에 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해서 아예 피켓을 미 의회에 들고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 하원 의원이 직접 이재명 정권의 온폴법에 대해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재명 정권의 공정위 준비 중인 법안이 미국 사업을 부적절하게 겨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선물이 될 것이며 최근 미국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실상 트럼프 1기 행정부 사람에게만 목소리가 내는 게 아니라 미 의회 자체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게 지금 이 정권의 공정위까지 항의 문서로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정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트럼프에 5개 백악관 황금 열쇠가 있대요. 그 마지막 한 개를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선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밝혔냐? 이 정권의 비서실장인 훈식이 형, 강훈식이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관계 상징이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돼 많은 사람들이 팩트체크를 했어요. 관련돼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준 5개뿐인 황금 열쇠, 사실 트럼프가 행사 때마다 뿌린 기념품이라고요. 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누구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트럼프한테 관련된 선물을 지난 8월에 받았어요. 한 국가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운송에 애썼던
미국 여성 트럭 운전기사한테도 이재명이 받았다라는 그 열쇠를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사까지 가졌어. 심지어는 이 열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요, 돈 주면 구해. 지금 미국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황금 열쇠라고요. 달러로도 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원화로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화로 구매에 있어서 뭐까지 매길 수 있냐? 쿠폰 코드까지 매길 수가 있어. 할인이 된다고. 근데 이 정권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야, 이거 5개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트럼프가 이재명 줬다. 황금 열쇠 줬다. 이게 지금 굳건한 한미관계 상징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볼 땐 재명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어. 내가 볼 땐 훈식이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어. 월나도 못 받겠지만 이번엔 더 못 받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짓말을 친다? 그것도 저렇게 대놓고? 왜 안 잡아갑니까, 특검? 빨리 잡아가야지.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들이 말했던 트럼프의 황금 열쇠, 이것도 황금도 아니에요. 이거 도금입니다. 심지어 도금도 아니고 청동 열쇠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들이 다 거짓말인 겁니다. 5개만 있는 것도 거짓말이고 황금도 거짓말이고 싹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황금 왕관을 줬는데 이재명 받은 거 야구 배트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2할 타자 야구 배트.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니까 훈식이가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훈식씨 도금이야. 청동 열쇠야. 5개가 아니라 아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 그럼 니들이 말하는 이게 굳건한 한미관계 상징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야 통수 맞은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한테 속았거나 이 정권이 국민들을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트럼프는요 사진을 숨긴 적이 없어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한테 줬다라는 황금 열쇠 사진, 미 여성 트럭 기사한테 황금 열쇠 준 사진, 심지어 이게 지금요 미 사실상 당근마크에 올라왔다는 사진, 이거 숨긴 적이 없다고. 이 정권이 숨겼을 가능성이 99.9%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굳건한 한미관계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까? 특검 잡아가라고. 왜 안 잡아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자유의 날개를 펴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이곳에서 당신만의 힐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유의 날개를 펴라를 방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